우리가 매일 쓰는 전기요. 그냥 스위치만 딱 켜면 바로 나오잖아요? 근데 이게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? 네, 그러게요. 오늘은 당신이 공유해주신 자료, 특히 그 병칠님의 찐초보 걸음마 전기 이걸 바탕으로 해서요. 전기를 만드는 여러 방법들을 한번 정말 초보자 눈높이에서 쉽고 재미있게 파헤쳐보려고 합니다. 아, 네, 좋습니다. 이게 뭐 복잡한 기술 얘기 같지만 핵심 원리만 좀 쏙쏙 뽑아보죠. 네, 맞아요. 이게 전기의 기본 원리가 사실 생각보다 간단할 수 있어요. 대부분은 무언가를 움직여서 발전기라는 기계를 돌리는 거거든요. 아, 움직여서. 네. 근데 그 무엇을 움직이는 에너지원, 그게 뭐냐에 따라서 발전 방식이 쫙 달라지는 거죠. 그 핵심적인 방법들 한번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. 네, 전기를 만드는 기계, 발전기. 우리나라 최초는 1887년이라고 했죠. 경복궁 밤을 밝혔던 석탄 화력 발전기. 이게 그럼 가장 대표적인 방식 중 하나, 그 화력 발전인가요? 맞습니다. 네. 화력 발전. 이게 석탄 아니면 뭐 석유, 가스 같은 연료를 태워요. 그래서 물을 끓이죠? 아, 물을 끓여서? 네. 그러면 이제 뜨거운 증기가 막 나오잖아요. 그 힘으로 터빈이라는 큰 바람개비 같은 장치가 있어요. 그걸 쌩쌩 돌려서 전기를 만드는 겁니다. 그렇군요. 가장 널리 쓰이는 방식이겠네요. 가장 널리 쓰이죠. 하지만 뭐 아시다시피 연료 태울 때 나오는 온실가스 같은 환경 문제 이런 건 좀 생각해야 할 부분이고요. 세부적으로는 뭐 증기 힘만 쓰는 기력 아니면 엔진 돌리는 내연력 또 가스 쓰는 가스터빈 방식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. 아하. 근데 환경 문제가 있다면 다른 대안도 당연히 중요할 텐데요. 원자력 발전은 어떤가요? 이름만 들어서는 뭔가 대단해 보이는데. 네, 그쵸. 원자력은 그 우라늄 같은 특정 물질 있잖아요. 그 원자가 쪼개질 때 이걸 이제 저희가 핵분열이라고 부르는데 핵분열이요? 네, 그때 나오는 정말 어마어마한 열 에너지를 이용하는 거예요. 이 열로 똑같이 물을 끓여서 증기를 만들고 역시나 터빈을 돌려서 전기를 얻는 거죠. 아, 원리 자체는 화력이랑 좀 비슷한 면이 있네요. 물 끓여서 터빈 돌리는 건. 네, 기본적인 구조는 비슷하다고 볼 수 있죠. 근데 이제 아주 적은 연료로 정말 막대한 에너지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. 반면에 뭐 사용하고 난 핵연료 처리 문제라던가 또 안전 문제에 대한 걱정 이런 것도 같이 따라옵니다. 아, 네, 그렇죠. 우리나라도 원전 꽤 있죠. 한빛, 월성. 네, 맞아요. 현재 24기가가 가동 중입니다. 그렇군요. 그럼 이번엔 자연의 힘을 이용하는 방식은요. 그 댐을 이용하는 수력 발전. 이게 딱 떠오르네요. 네, 수력 발전. 높은 곳에 물을 가둬놨다가 아래로 떨어뜨리는 힘을 이용하죠. 물레방아처럼요? 네, 비슷해요. 물의 힘으로 수차라는 터빈을 돌려서 전기를 만드는 겁니다. 이게 한 번 쥐어놓으면 연료비는 안 들고 깨끗한 전기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. 오, 좋네요. 근데 이제 댐을 지어야 하니까 그로 인한 환경 변화나 또 지을 수 있는 장소가 좀 제한적이라는 그런 점은 있습니다. 그렇겠네요. 그리고 태양에너지. 이것도 요즘 많이 보이던데 방식이 두 가지라고요. 태양광이랑 태양열. 이게 다른 건가요? 아, 네. 그거 좋은 질문인데요. 많이들 헷갈려 하세요. 태양광 발전은요, 햇빛 자체를 이용하는 거예요. 반도체로 만든 판, 그 태양 전지판 아시죠? 네네, 지붕에 있는 거. 네. 거기에 햇빛이 비치면 바로 전기가 만들어져요. 이걸 광기전 효과라고 부릅니다. 반면에 태양열 발전은요, 이름 그대로 태양의 열을 이용해요. 마치 돋보기로 빛 모으듯이 태양열을 한 곳에 집중시켜서요, 그 열로 물을 데워서 증기 터빈을 돌리는 방식이에요. 아하. 열을 모아서 물 끓이는 건 화력 발전이랑 또 비슷하네요, 원리가. 네, 그렇죠. 그러니까 태양광은 빛 자체, 태양열은 열로 물 끓이기 이렇게 구분하시면 됩니다. 빛이냐, 열이냐. 아하, 이제 확실히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그 외에도 뭐 바람으로 풍차 돌리는 풍력 발전, 네, 풍력. 그리고 땅속 열 이용하는 지열 발전, 지열도 있죠. 또 바닷물, 밀물 썰물 이용하는 조력 발전이나 파도 힘쓰는 파력 발전 같은 것도 있고요. 맞습니다.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신재생 에너지로 분류되죠. 점점 중요해지고 있고요. 근데 아직까지는 전체 발전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화력이나 원자력 같은 기존 방식에 비하면 조금 미미한 경우가 많습니다. 물론 기술은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. 네. 여기서 제가 좀 흥미롭게 봤던 방식 두 가지를 조금만 더 자세히 알고 싶어요.
양수발전이랑 조력발전인데요. 이름부터가 좀 독특해요. 양수. 물을 퍼올린다 이런 뜻인가요? 네, 정확합니다. 양수 발전은요, 전기를 약간 저장하는 개념이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. 전기를 비교적 덜 쓰는 밤 시간대 있잖아요. 그때 남아도는 전기를 써서 아래쪽 저수지에 있는 물을 위쪽 저수지로 펌프로 막 퍼 올려놔요. 아, 미리요? 네, 미리. 그러다가 전기가 많이 필요한 낮 시간대에 위쪽 저수지에 저장해둔 물을 아래로 콸콸 떨어뜨리면서 수력 발전처럼 전기를 만드는 거죠. 와, 그럼 전기를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 꺼내 쓰는 거네요? 그렇죠. 일종의 거대한 물 배터리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울 겁니다. 전력 수요 변화에 아주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게 도와주는 방식이에요. 우리나라에도 청평, 무주같이 7곳 정도 있습니다. 와, 진짜 기발한데요? 전기를 엄청 효율적으로 쓰는 방법이네요, 이건. 그럼 조력발전은요? 이건 바닷물 힘이죠? 그렇습니다. 조력 발전은 하루에 2번씩 꼭 있는 밀물과 썰물, 그때 생기는 바닷물 높이 차이, 즉 해수면 높이 차이를 이용하는 거예요. 아, 밀물 썰물 때 높이가 달라지는 걸? 네, 밀물 때 바닷물이 막 밀려 들어오잖아요. 그때 터빈을 돌려서 발전을 하고요. 또 썰물 때는 이제 들어왔던 물을 가둬놨다가 내보내면서 또 발전을 하는 방식이죠. 오호, 이것도 되게 규칙적인 자연현상을 이용하는 거네요. 네, 예측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죠. 신재생 에너지고요. 다만 이것도 댐 같은 구조물이 필요하고 또 아무 데서나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조수간만의 차가 큰 특정 지역에서만 가능하다는 점은 고려해야 합니다. 자, 오늘 이렇게 쭉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. 와, 진짜 연료를 태우는 것부터 시작해서 원자력, 물, 태양, 바람, 심지어 땅속 깊은 곳의 열이나 바다의 움직임까지 전기를 얻는 방법이 정말 상상 이상으로 다채롭다는 걸 알게 됐어요. 네, 정말 다양하죠. 특히 그 필요할 때 쓰려고 물을 위아래로 옮겨 놓는 양수 발전이나 하루 2번 규칙적인 바다의 리듬을 딱 활용하는 조력 발전 같은 건 와, 정말 자연의 원리를 창의적으로 활용한 아주 멋진 아이디어 같아요. 네, 맞습니다. 이렇게 다양한 발전 방식들은 각각 장점도 있고 또 고려해야 할 단점들도 분명히 있습니다. 뭐 효율성이라든지 경제성, 또 환경에 미치는 영향, 안정성 따져볼 것들이 참 많죠. 그렇겠네요. 여기서 이제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생기는 것 같아요. 앞으로 우리 사회에 필요한 전기를 안정적으로 계속 공급해야 하잖아요. 그러려면 새로운 방식을 고민하거나 아니면 기존 방식들의 비중을 조절해야 할 텐데 만약 당신이라면 어떤 가치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겠어요? 효율일까요? 아니면 환경일까요? 경제성, 안정성, 한 번쯤 이렇게 곱씹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.